당신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내 마음만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 한번 떠올려 보라.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은 내키지 않았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혹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럼 내가 할게요라고 말했던 순간들. 그때의 당신은 분명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예의 없다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감정이 올라온다. 처음에는 호의였던 마음이 서서히 피로로 바뀌고, 나중에는 서운함, 억울함, 심지어는 분노로 변해버리기도 한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점점 말라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니체는 이런 순간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다. 그는 과도한 선의가 자신을 잃어가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말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따뜻한 길처럼 보이는데 그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은 희미해지고 타인의 욕구만 커져버리는 길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오디오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그런 길 위에 서 있을지 모른다. 남에게는 참아하지 못했던 말들을 스스로에게는 너무 쉽게 내뱉고 있는 사람. 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말하며 자기 마음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 온 사람 말이다. 여기서 잠깐 호흡을 한번 가다듬어 보자.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라. 그렇게 2번 정도 반복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억지로 맞춰주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라.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웃어 넘겼던 말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상황들, 그 기억들이 천천히 떠오를 때 마음 한구석이 살짝 찌릿할 수도 있다. 그 감각을 애써 지우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만 보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선의의 그림자인 것이다. 니체는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힘이 바깥에서만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억압적인 사회에 힘 있는 사람, 가혹한 환경 같은 것들만이 우리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소모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선의의 덫이라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워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기 자신을 떼어내어 남에게 건네준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선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잘라내어 건네다 보면 어느 순간 남에게 줄 수 있는 나 자신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했던 그 친절은 분명 처음엔 아름다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 친절이 반복되는 동안 당신은 자신에게 묻지 못했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희생시키고 있는가? 여기에서 니체의 시선이 더 깊어진다. 그는 선의를 2가지로 나눈다. 힘에서 나오는 선의와 약함에서 나오는 선의. 힘에서 나오는 선의는 이런 것이다. 내가 충분히 단단하고 내 삶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여유와 배려. 이때의 선의는 나도 지치지 않고 상대도 부담스럽지 않다. 도움을 건넨 뒤에 내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조용한 만족감이 남는 선의이다. 반대로 약함에서 나오는 선의는 다르다. 거절이 두려워서, 미움받는 것이 무서워서, 상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베푸는 선의이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다. 이때의 선의는 늘 비슷한 패턴을 남긴다.
도와주고 난 뒤에 마음이 묵직하게 가라앉는다. 왜 나만 또 이걸 해야 하지? 내가 안 했으면 저 사람은 날 어떻게 봤을까? 이제는 안 해주고 싶은데, 안 해주면 나쁜 사람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이어질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건 건강한 선의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쉽게 멈추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나 스스로를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을 냉정하게 지적한다. 사람들이 선한 척하는 이유에는 숨겨진 인정 욕구가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척한다가 아니다.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오는 단어는 인정 욕구이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는 인간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 그것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계속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자. 회사에서 늘 대신 일해주던 동료가 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너무 다 떠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늘 바쁘고 지쳐 보인다. 퇴근 시간은 항상 늦다. 하지만 부탁을 받으면 여전히 웃으며 말한다. 아, 네. 제가 할게요. 당신은 어쩌면 그런 사람과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여전히 여유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은데,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니체는 이런 상황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타인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배신하게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배신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다. 조용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 원래는 좋아하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아지는 것. 사소한 부탁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짜증이 훅 치밀어 오르는 것.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운 것. 바로 이런 변화들이 자기 배신의 흔적이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나는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진심으로 마주서서 묻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나의 두려움과 직접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외면당할까봐,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잃어버릴까봐. 이 모든 두려움은 아주 인간적이다. 니체는 이런 감정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 문제는 두려움이 내 삶의 방향을 대신 선택하게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당신이 선의를 베풀 때마다 한 번만 더 이 질문을 떠올려보라. 지금 이 선택은 내 힘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당신의 선의는 서서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 더 이상 좋은 사람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선의로 변해가기 시작한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럼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덜 잘해줘야 하나? 나도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나? 니체가 말한 것은 그런 극단이 아니다. 그는 선의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너 자신을 지키는 선의가 진짜 선의라고. 선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타인을 향하던
시선을 잠시 나에게 돌려보는 것.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가? 이 선택이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심으로 묻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안의 선의는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된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원래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원래 성격이 거절을 잘 못한다. 나는 그냥 남한테 잘해주고 사는 게 편하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다. 그것은 나는 나보다 타인의 마음을 더 우선시해왔다는 패턴이다. 그 패턴이 익숙해져서 마치 나의 성격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니체는 인간이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전제를 깊이 의심했다. 그는 우리가 왜 타인의 기대에 그렇게 민감해지는지 물었다.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며 자랐는지를. 그는 말한다. 그 칭호는 칭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드러운 족쇄라고. 당신도 어릴 적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부모님이 기뻐했던 순간은 당신이 착한 행동을 했을 때였다. 선생님이 칭찬한 순간 역시 당신이 남을 배려하고 희생했을 때였다. 누군가를 돕고 양보하는 일은 늘 좋은 일로 여겨졌고, 어린 우리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꾸준히 포기해왔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타인을 먼저 챙기는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나에게 불편함이 와도 참아야 한다.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배려해야 한다. 이런 문장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왔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학습된 패턴인 것이다. 그리고 이 패턴은 어른이 된 뒤에도 아주 강력하게 작동한다. 직장에서 후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또 내가 해야지라고 말하고, 친구의 고민을 끝없이 들어주다가도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이유. 이 모든 행동은 나는 누군가를 도와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오래된 신념에서 비롯된다. 니체는 이 오래된 신념을 과감히 뒤집으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약함에서 나온 선의는 서로를 병들게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 선언이 아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매일같이 확인되는 사실이다. 약함에서 나온 선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상대는 고마움보다 기대를 먼저 갖게 된다. 둘째, 당신은 선의를 베푼 뒤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지쳐버린다.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넷째, 상대는 당신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이 흐름을 경험한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도움은 기본값이 되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나의 감정이 쉽게 다치는 것도 모두 당연해져 버린다. 이때 니체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 너의 선의는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당신이 베푼 친절이 상대를 진정으로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혹은 당신 스스로를 달아 없애고 있는가? 이 질문은 때때로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선의를 찾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니체가 말한 힘의 선회가 시작되려면 먼저 약함에서 나온 선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니체는 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에게 힘이란 공격성도 지배욕도 억압도 아니었다. 그가 말한 힘은 이런 것이다. 내 마음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상태. 상대의 표정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감. 거절을 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당당함.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이 나를 상처 주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힘이다. 그리고 이 힘이 있을 때만이 선의는 진실한 형태를 가진다. 당신은 아마도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날,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던 때, 그때는 도움을 준 뒤에도 전혀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작은 기쁨이 가슴 한쪽을 채웠을 것이다. 그것이 힘에서 나온 선의이다. 힘에서 나온 선의는 상대를 무겁게 하지 않고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선의는 관계를 살린다. 나와 상대 모두에게 숨 쉴 공간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약함에서 나온 선의는 나도 지치게 하고 상대도 무겁게 한다. 상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배려인지 아니면 억지로 짜낸 희생인지. 약함의 선의는 불편한 기운을 남긴다. 상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는다. 그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심스러운 거리만 생긴다. 니체는 이것을 약한 선의의 비극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비극은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주 일어나는 비극이기도 하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힘에서 나온 선의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니체의 사상이 가진 한 단계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야 한다. 바로 나를 잃지 않는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이다. 먼저 이런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자. 당신은 오래도록 누군가에게 잘해왔다. 정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다. 정말 진심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었다. 혹은 기대였다. 심지어는 실망이었다.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허물어졌는지 당신은 잘 알 것이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는 그 느낌. 니체는 이 순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채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너의 힘을 넘어서 선의를 주었다. 그러므로 그 상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문장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문장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렇게도 들리기 때문이다. 너는 잘못하지 않았다. 다만 너를 잃은 채 선의를 베풀었을 뿐이다. 여기서 니체의 통찰은 한 단계 더 깊어진다. 그는 인간관계가 본질적으로 균형 위에 서 있다고 보았다. 선의를 주는 사람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울어진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 그 무너짐은 둘 다를 아프게 한다.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보라. 우리가 지치고 상처받은 이유는 타인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은 채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깨달음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왜냐하면 진짜 선의는 나를 지키는 능력 위에서만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말한다. 강한 사람의 선의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흐른다. 이 말은 선의를 억지로 짜내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이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충만할 때, 그때 건네는 작고 소박한 호의가 오히려 상대에게
깊은 울림이 된다. 힘에서 나온 선의는 자연스럽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고, 베푼 뒤에도 지치지 않는다. 상대에게 의무감을 남기지 않고, 나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한 흐르는 선의이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떠올려 보자. 니체는 이렇게 물었다. 선의를 베풀고 난 뒤 너의 마음은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가? 짧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선의의 출처를 정확히 드러낸다. 도움을 준 뒤 기분이 맑고 편안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힘에서 나왔다. 그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하지만 도와준 뒤 마음이 피곤하고 답답하고 무거워졌다면 그 선의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그건 당신을 점점 무너뜨린다. 그리고 언젠가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이해하게 된다. 선의는 본래 좋은 것이지만 선의를 선택한 내 마음의 위치가 바뀌면 그 선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어떻게 나를 잃지 않으면서 선의를 유지할 수 있는가? 니체는 이 질문에 단순하고도 깊은 해답을 제시한다. 그는 말한다. 너 자신에게 먼저 충실하라. 그 다음에야 너의 선의는 타인을 살린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다. 자신 안에 힘이 부족하면 내가 베푸는 모든 선의는 결국 부담이나 기생 혹은 감정적 빚이 되어 돌아온다. 반대로 내가 단단할 때 내 선의는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선물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선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의를 재배열하는 것이다. 타인을 향하던 시선을 잠시 나에게 돌리고 내 마음을 지켜낼 만큼 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제 다음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자.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들린다. 하나는 이렇게 말한다. 거절하면 미움받을 거야. 그냥 해줘. 다른 하나는 아주 조용히 속삭인다. 너는 지금 지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내 안의 힘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이 두 목소리 중 무엇을 따를지, 그 선택이 당신의 선의를 어떤 얼굴로 만들지 결정한다. 이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다. 니체는 말한다. 너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도발적이지만 사실은 아주 따뜻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당신에게 당신의 자리를 되찾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기대에 눌려 살지 말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에 갇혀 살지 말고, 당신의 내면을 소모시키는 선의에 매달려 살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된다. 나는 나를 잃지 않는 선의를 선택하겠다. 나는 나를 지키는 마음으로 타인을 돕겠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힘에서 나온 선의를 살겠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작은 의식을 하나 제안하고 싶다. 오늘 이 오디오가 끝난 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나는 나의 힘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주는 선의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선의도 사랑의 형태로 흐를 것이다. 이 문장을 천천히 되뇌어보라.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그 단단함 위에서만 진짜 선의가 자라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의는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삶을, 당신의 하루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선의는 당신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까? 당신의 힘에서 나온 선의를 선택한다면 그 길은 분명 밝고 잔잔할 것이다.